드리겠습니다. B그룹은 오늘 그 비정규직센터 노동 쪽에서 노사 쪽에서 좀 나오신 센터장님 계시고요. 청년 그리고 저기 상공회에서 그래서 지역경제에서 나오셔서 이야기를 좀 진행했는데요. 이야기가 작년 2015년 2분기 이후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가 됐는데 국가 전체로 침체가 이루어지면서 다들 기업들이 어려워하고 있었고 특히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대기업 의존율이 강해갖고 이 대기업의 수출 증감에 따라서 우리 중소기업, 하청기업들의 시기가 갈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창업에 대해서 지역의 창업들이 많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 창업이 매우 필요하다 지역에서 청년 창업 필요하고 특히 이제 노령화 대책으로서 인구 절벽에 대해서 청년 창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요 이야기가 좀 줄거리 쭉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중국이나 중국이나 미국은 창업하는 사람들 실패에 대한 지원이 국가나 제도적 차원에서 있고 3번까지 실패를 허용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특히 이제 5년 단위 이제 죽음의 계곡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죽음의 계곡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과 제도들도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좀 감소하고 있는데 수원도 따라서 지금 감소하는데 실제로 간접고용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사내하청이나 용역이나 일자리 악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심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비율이 약 15%, 12%인데 이거 수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최저임금 준수율을 예를 들어서 지역 지표로 삼으면 좋지 않겠나. 특히 이제 시민사회 자체가 이런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을 모니터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공분을 좀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최근 수원에서 수원시가 생활임금제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 전화 이런 것들을 정책을 내서 하는데 긍정적인 정책들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청년정책 관련해서는 지금 수원시 청년 실태에 대한 연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게 대한 아주 정밀한 진단을 요구하는 데이터 근거들이 없다. 그래서 청년정책 진단을 위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고 특히 청년의 미스매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러한 대한 구조적인 패러다임 변화, 지역 산업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좀 새로운 마켓을 만들기 위해서 녹색 경제로 집중해서 전환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냐. 특히 아이디어로서 최근에 수원에 학자금 이자율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최저임금 보장 조례 같은 것들 만들면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 제안도 해주셨고요. 우리 B그룹은 팀장님께서 직접 오셔갖고 이야기를 해주셔갖고 이제 행정에서 이런 사회적 합의라든지 이런 거버넌스 익숙치가 않아서 실행만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민사회, 우리 각 분야의 전문가 이런 거 같이 해서 좀 이런 걸 합의해주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거버넌스하고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 요 정도가 더 많은 얘기가 나와서는데 요 정도 얘기로 하게. A그룹은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죠. 저 B그룹 얘기 재밌죠? 네, 저희 A그룹은 진행이 그렇게 지금 B그룹만큼 다양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회적 경제의 지금 현황과 현실이 어떻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상이 어떤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로 얘기했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사회적 경제와 관련돼서 기초 데이터가 우리 수원시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문제를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전략과 방향을 세워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계획이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그냥 하나의 대리인의
성격으로만 정부가 주어진 정책만 실행하는 실행단위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본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저희 당사자 조직과 저희 같은 이제 중간 지원 조직에서 의견들을 모아서 우리 수원시에서 사회적 경제가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시민들한테 체화될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아쉬움을 토로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그 지금 작은 책자에 나눠준 거에 보면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와 관련돼서 사회적 경제위원회라는 게 있고 위원회에서 제시한 지표들이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현장에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런 부분이 지금 이 시점에 맞는 지표인지 아니면은 이제 다음에 지표를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그리고 이제 논의 단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이 아래에서부터 수렴된 구조가 현재까지는 없는데 이런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 그래서 민관 영역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좀 제시할 수 있는 틀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행정에서도 공공시장 영역에서 공공시장을 이제 위탁을 줄 때 시민들에게 위탁을 줄 때 이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오픈할 수 있는 뭐 박람회 형태가 됐던 아니면 정책과 관련된 형태가 됐던 그런 걸 공유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 정도로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래는 여기 앞에 나와서 그 패널 토론하면서 전체 이제 토크쇼 형태로 하려고 한 30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없어서 좀 제자리에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한 15분 정도 전체 정리를 하는 좀 플로우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쭉 들어봤는데요. 제가 오늘 사회를 보기로 해서 좀 이렇게 사회를 보겠습니다. 쭉 들어봤는데 아까 우리 저기 B그룹에서 창업 얘기가 나왔어요. 창업 얘기가 나왔고 창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 창업이 앞으로 수원시 경제 혁신의 동력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사회적 경제하고 연결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사회적 기업하고 활동자들이 창업을 한 겁니다. 창업을 하고 아까 우리 저기 오병민 차장님이 무슨 얘기했냐면 5년째 굉장히 어렵다. 5년을 넘기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제대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창업지원센터는 이제 성장 단계별 지원이라고 해갖고 수원시는 아마 그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도 성장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초기에 조합원을 모으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마켓을 하고 또 사회적 가치와 결합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하다가 수원의 협동조합들이 실패해서 없어지거나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자금이나 경영이나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기 지역경제 쪽에서 얘기한 얘기하고 아마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사회적 경제는 거기에 더불어 사회적 책임, 사회적 가치를 또 실현해야 하는 이중 어려움에 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 얘기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최근 저기 박은호 우리 햇빛밭 협동조합 이사님이 하여간 저희가 좀 문제도 인큐베이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제가 좀 알고 있는데 비즈니스의 어려움도 있고 또 사회적 가치를 이루는데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도 있고 또 제도적 지원도 받고 있는데 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중심으로 얘기를 같이 풀어가도 좋을 것 같아서 최근에 좀 저기 상들 하시면서 하여튼 좀 자기 협동조합 조금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어려운 얘기하라는데 우리는 이제 좀 풀려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얘기하면 열받으실 것 같습니다. 자극하죠? 네, 그럼 저희 사례를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1년에 후쿠시마에서 쓰나미와 그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유럽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여러 국가들이 이제 탈핵 선언을 하게 되고, 국내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저희가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부터 에너지 시민운동이 주로 진행이 되었는데, 주로 이제 에너지 절약 운동, 그 다음에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한 변화 요구 운동, 그 다음에 핵발전이나 화석연료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 대해서 이제 질타하고 정책 개선 요구하고 이런 운동들이 주류였어요. 근데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직접적으로 에너지 생산도 함께하는 생산적 에너지 시민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흐름이 서울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서 있었고, 그것이 의제에도 이제 에너지 관련 의제가 있듯이 수원에서도 2012년 초부터 그러한 논의가 이제 간헐적으로 얘기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2012년 중반에 36명이 추진위원회로 모여서 수원 시민의 빛발전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생산적 에너지 운동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하자라고 이제 결의를 하고, 그 다음에 2013년 2월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창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 협동조합으로 갈 거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갈 거냐, 내부 이제 치열한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럼 공공시장에 대한 위탁이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논의를 수원시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그래서 나눔협발전소라는 것을 기한해서 저희가 제안해서 이제 시가 받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일반 협동조합인 경우에는 협력사업을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영리조직이기 때문에. 그럼 비영리조직으로 가면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수원시로부터 받아서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쭉 준비한 이후에 1년 뒤 2014년 2월에 수원 나눔햇빛발전소 건립 운영을 위한 협약 MOU를 체결을 했어요. 염평시장과 저희 이제 협동조합 김인호 이사장님과. 그래서 협동조합과 수원시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그해 10월 달에 광교저수지 밑에 있는 주차장에 나눔햇빛발전소 1호기를 올렸고, 현재 이번 달까지 완공된 나눔햇빛발전소가 6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눔햇빛발전소만 이제 580kW 용량을 지금 가동 중에 있고요. 시민들이 출자해서 만든 시민햇빛발전소가 1호기가 영동 평생학습관 강당 위에 지금 설치되어 있고, 2호기가 YWCA 옥상에 정자동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14년에 화솔동의 마을만들기 협의회가 마을만들기 활동의 일환으로 자금을 확보해서 화솔동 동사무소 위에 18kW 용량의 마을 화소 주민발전소를 만들었는데,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저희가 맡아서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발전 수익금 중에 15%를 뺀 나머지를 저희가 연말정산을 해서 돌려드려요. 그러면 앞으로 20년, 30년 동안에 그 돈을 가지고 화솔동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기 위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씨앗돈들이 매년 생겨나서 그 돈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존의 나눔발전소랑 조금 다르게 정부의 지원 공모사업하고 경기도 지원 공모사업에 내서 저희가 당선이 됐어요. 당첨이 돼서 정부 것도 10억짜리고 경기도 것도 10억짜리고, 이게 이제 정부 거는 정부와 수원시가 지원하고 저희 자부담이 있고, 경기도 거는 경기도와 수원시가 지원하고 저희 자부담이 있고, 그래서 총 800kW의 사업을 하는데 총 20억 중에 7억이 자부담인데 1억 5천만 원은 이미 나눔햇빛발전소를 운영하면서 1억 5천만 원을 적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억 5천만 원이 모자라서 이것을 수원 시민들의 힘으로 해결하자라고 해서 지금 해피펀드를 지금 마련을 해서 참여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고요.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좀 정착이 되면 한 2년 후부터는 나눔햇빛발전소는 수익금의 반은 이런 발전소를 계속 짓기 위해서 적립하고, 나머지 반은 수원 지역의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시민햇빛발전소도 커지고 이렇게 되면 저희 협동조합도 사회적 경제에 기금으로든 뭘로든
저희를 기여할 수 있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멋있다. 예, 지금까지 성공사를 들으셨습니다. 예. 저기 되게 잘 나가고 있네요,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귀감이 되고 성공사례가 많아져야지 뭔가 희망을 갖고, 그죠? 정상적인 국가, 정상적인 대통령도 좀 뽑고 이런 이제 시스템이 될 것 같은데, 딴소리 내가 해버리는데, 예, 지금 오병미 차장님께서 지금 일정상 지금 가셨는데, 우리 차장님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중소기업들도 창업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필요한 게 기술 지원 예산, 정책 자금들이다. 이런 얘기고, 창업에 대한 뭐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실패에 대한 지원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오늘 사실은 저희 최은범 대표님 협동조합 만든 지 몇 년 되셨죠? 저는 3년 차세요. 지금 3년 차에 필요하신 게 뭔지 좀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실패 사례도 아니고 성공 사례도 아니고 성공 사례인가요? 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선생님이 너무 잘하는. 그게요. 협동조합 협의회가 있습니다. 수원에서 협의회 운영위원도 이제 오셨는데요. 저희 이렇게 나누면서 좀 생각한 것들은 어차피 이제 기업을 만드는 것도 협동조합 구조로 만든 거라서 결코 뭐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보다 더 시나 아니면 관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거나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인식들이 좀 더 많아서 괜히 뭐랄까 좀 이축도 많이 되고 좀 그러고 있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협동조합들 160개, 170개 지금 수원시에서 만들어져서 사업들 하면서 많이들 어려워하고 이렇게 모두 다 비리고 경영 못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흐름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더 성숙할 수 있는 시간들이 지금 이제 계속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협동조합 3년차 만들면서 저희는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목표를 저희 조합의 색깔을 제대로 내가고 있기 때문에 재밌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우리가 지켜보면서 무슨 사원이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이 좀 어렵고 다른 분은 저희 성공 사례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여기 현장에 가서 맛있게 음식도 먹고 이렇게 밥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기존 기업 평가 기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하나의 공동체인데 나름대로 문화 다양성인데 어떻게 평가해야 돼서 최은범 대표님이 성공했으면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를 앞으로 분류하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수원시 사회적 경제가 지역 GDP에 한 30%까지 가는 것을 미래상으로 여기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김범 박사님. 예. 그럼 가능한가요? 사실 그 정도 비율까지 갈 수 있나요? 한국사에서? 수원에서? 가야죠. 가야죠? 네, 목표 설정하셔서 단계별로 하시는데 지금 김태희 센터장님 네. 그 지표로 한 목표 이렇게 잡으셔갖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경제 분야는 내년 2월에 비전 목표 지표를 지역 GDP의 30%입니다. 예. 엄청나요. 아마 그 지역의 청년 고용은 사회적 경제가 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런 미래상 가도 되죠? 예? 비웃는 것 같네. 예. 혹시 그 비정규직 센터하고 우리 사회적 경제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사회적 경제가 전부 비정규직입니까? 매우 관련이 매우 관련이 없죠. 저기 우리 센터장님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서서 이제 사회적 경제 지원 수원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전임 센터장님이 저희 센터의 운영위원이셨다 이 얘기를 이제 좀 농담스럽게 말씀드리려고 한 거였는데 많이 들어주셔서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관련이었습니까? 네. 근데 좀 정식으로 말씀을 드릴 얘기가 하나 있긴 한데요. 이제 제가 예전에 농사로서 한 10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문을 좀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경험을 좀 보면 이 사회적 기업이 이렇게 생기는 것은 지속되는 것보다 훨씬 쉽더라. 근데 이제 지속되는 것은 좀 굉장히 어렵더라는 좀 느낌 많이 받았고요. 그거에 늘 그런 지속되기 위한 가장 큰 뭐랄까요, 그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인사 관리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하느냐 이런 거였다는 좀 교훈을 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지방 정부의 지원, 대책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인사 관리,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미래 소장, 주영 소장님은 전체 협동조합을 제 협동 대표시죠? 네. 예, 협동조합 대표시고 또 청미래 소장도 하시고 서울시도 참여회사도 하시고 그래갖고 지금 협동조합 몇 년 차죠? 한 1년 딱. 만 1년은 지금 초년생이네요. 예. 직접 청년 고용을 실현하셨죠? 협동조합에서. 예, 그 말씀을 좀 쭉 해주시죠. 1년 차 얘기.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을 고용해가지고요. 청년 고용이 아니었고요. 그냥 일반 고용을 창출했고요. 몇몇 협력 업체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으니 또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보니 사회적 경제에도 있고 청년 분야에도 있고 그래서 원래 청년에 좀 포커싱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아까 이 자리에서 이제 나눈 이야기 외적으로 좀 더 하자면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행기죠. 청년들이 이행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지속 가능한 기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도 경제 구성원으로서의 자리매김 이게 지금은 제일 시급한 문제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아까 잠깐 얘기한 실태조사를 통한 그런 객관화된 개량화하는 문제 그리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청년 문제가 그냥 신문 기사에서 보는 정도로 그냥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 맞구나 문제가 있긴 있구나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해결해야 될 사회 문제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들 이런 게 좀 필요한데요. 창업 지원 얘기로 오늘 이야기가 많이 좀 흘러갔는데 사실은 요즘 청년들은 창업은 좀 등 떠밀려서 창업하는 거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안 돼서 창업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창직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놀면서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청년들이 요즘에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수원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 먼저 다 보여서 수원에서도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에 우리 청년지원센터에서 내주셨던 그 몇 가지 공모 사업들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 이런 사업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할 때 근데 또 창업 지원할 때 아까 기술 개발 쪽으로도 포커싱이 됐는데 창업 지원이건 창직 지원이건 좀 공공에서 지원해줄 부분은 저는 예전에 저 창업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협동조합 말고도 창업을 해봤는데 소규모 인력으로 일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거는 홍보거든요. 홍보와 스토리텔링인데 그 시정도 똑같잖아요. 시에서 막 하는데 외부에서는 왜 난 그걸 몰랐죠? 이런 얘기하면서 항상 결론은 홍보가 부족하다고 가는 거 많이 봤어요. 그런 거를 차라리 이렇게 사람들을 홍보단을 딱 만들어줘가지고 난 이런 거 홍보가 좀 필요한데 포스터 만드는 것도 좀 도와주는 그런 이렇게 인적 구성을 시에서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잠깐 소소한 아이디어고요. 그런 게 사실 있거든요.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자기 재능 기부 사이트, 그러니까 재능을 기부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재능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자기 번역 일이라든지 무슨 일러 만들어주는 거라든지 이게 있어서 그걸 유료로 싼 가격에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것도 좀 부담인 거라 그런 것들을 공공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또 홍보를 잘 해주는 것들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요즘에 오늘도 우리 이렇게 만나니까 교류가 되면서 많은 부분 서로 간에 도움을 얻고 가는데 청년 분야에 대해서는 요즘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청년 정책 네트워크다, 청년 정책 위원회다,
또 지금 이제 공모 사업을 통한 또 청년의 또 다른 네트워킹이 이제 시도가 되고 있어서 참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 그런데 지원화돼 간섭하지 않는다는 그런 모토가 걸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조금 좀 유연하게 참여하고 사업비 정산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요. 수원은 조례상 청년 기본 조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5가지 분야에 대한 참여를 보장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서울이나 경기나 다른 지역에는 정치라는 말은 빠져 있어요. 4개 정도 있는데 수원은 5개 분야로 이렇게 쓴 것이 상당히 좀 상징적인 의미였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청년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 좀 많은 노력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참여가 근데 사실은 청년들은 참여하는 시간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에 대한 고민을 제가 뭐 적정한 방향으로 제안드리기도 했겠지만 같이 고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대희 센터장님 혹시 뭐 하실? 예. 네, 저는 광고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11월 22일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 동안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컨셉을 좀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서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를 좀 컨셉으로 잡아서 그런 도시 재생이나 주거나 이런 부분에 관심 많으신 분들, 그런 그 대한민국의 대표 주자들을 좀 강사진으로 좀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희 센터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광고를 끝났고 저희 사회적 경제도 청년의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사회적 경제 영역과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을까 논의를 이제 계속 하는데, 우리 사회적 경제 모 대표님이 그런 아이디어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사다리 차원으로는 안 된다. 아예 이런 호수를 청년들에게 꽂아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아예 그런 역할과 위치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성세대들이 주지 않으면 우리 뭐 사회적 경제 쪽에서도 그렇고 청년이 뭐 성장하기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내년 사업에 녹아낼 수 있을지 좀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사회적 경제 일자리 얘기하면 대부분 질 높은 일자리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의 목표는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적 경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품위 있는 일자리와 자신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비정규직 센터에서도 많은 또 자문과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비전인데요. 품위 있는 일자리가 뭐라고요? 품격 있는 일자리? 예, 품위 있는 일자리, 품격 있는 일자리. 좀 좋은 비전, 미래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따가 지금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늘 회의를 오늘 저기 토론을 끝내려고 워크숍을 끝내려고 하는데요. 저희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회적경제 박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또 전공이 경제세요. 그래서 박사님 마무리 발언을 끝내는 또 할 예정인데요. 혹시 그 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좀 하실 얘기 있으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세요? 김원 박사님, 전체 우리 오늘 얘기를 마무리 좀 해주셔가지고 정리를 해줘서 대단원의 말을 내리는. 그리고 11월 30일 날 2차 워크샵, 경제분야 워크샵이 있습니다. 그때는 좀 대안과 비전을 중심으로, 미래상을 중심으로, 아까 우리 몇 가지 지표들이 나왔었는데 이런 대안, 이런 비전으로 좀 이야기를 진행하는 그런 대안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오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했는데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박사님이 쫙 마무리해서 오늘 내용 전반적인 걸 결론을 내주십시오. 저 늦게 와서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은 어찌됐든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중요한 이슈 중에 2가지죠. 청년 문제,
사회적 경제라는 사실은 따져보면 지역의 경쟁력뿐만 아니고 한국의 경쟁력을 갖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는 자체가 수원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이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의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청년의 문제는 지금 보통 일자리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외의 부분도 같이 묶어줘야 됩니다. 특히나 주거 문제, 주택의 주거의 문제를 같이 지원해 주시는 패키지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회적 경제 부분에서는 자꾸 뒷부분에 자꾸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경제라는 부분에. 사실 포커스는 사회적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뒷부분은 조금은 제쳐둬도 상관이 없어요. 그 부분에 기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수익이 안 나도 적자가 나도 저는 충분히 기여할 수 지역에 기여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자꾸 뒷부분에 자꾸 중점을 둬요. 그 부분이 여기 보시면 저 사회적 기업도 있고 마을 기업도 있고 자활 기업도 있고 다 대부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 평가하는 잣대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실제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뒷부분이 아니고 앞부분에 조금 중점을 두시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늦게 와서 아마 시킨 거 고맙습니다. 예, 근데 지금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지금 앞선다면 제일 중요한 얘기 진짜 요약해서 말씀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저기 햇빛받이 협동조합이 사회적인 중점을 둬서 그런지 성공했죠? 예. 그래. 저희 협동조합에 중점을 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저기 최영보 대표님도 공동체, 사회적 공동체, 그죠? 거기다 중점을 둬갖고 성공 사례입니다. 예. 예, 오늘 회의 오늘 저희 워크샵 감사하고요. 10월 30일 날 2차 워크샵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시는 걸음, 예, 잘 저기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